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요강 분석 발표를 맡은 강북청설 공병권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먼저 처음 보게 되면은 첨단분화학과, 내가 조금 더 많이 뽑겠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새로 만들어서 인공지능 전공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작년에 이제 뽑았던 인원들을 합쳐서 뽑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들어가면은 1학년 끝나고 인공지능으로 갈 거냐, 데이터 사이언스로 갈 거냐, 그런 거를 좀 이제 정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과 개편된 거, 작년까지는 화학, 생명, 분자, 과학부라고 뽑아서 화학, 나노과학 전공, 그 다음에 생명과학 전공 이렇게 뒤에 가서 전공을 정하게 했다면 이제 처음부터 나눠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 모집 요거는 나중에 혹시 정시 분석을 얘기하게 될 때 그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일 큰 변화 중 하나는 교과가 예전에는 교과 성적 80에 이제 면접 20을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뽑는 전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2단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배수를 뽑아놓고 면접을 통해서 다시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입결 자체 보이는 입결이 조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비중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별 20명으로 인원이 좀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인재 전형이랑 논술 전형에서 약학부만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합격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최저가 낮아지게 되면은 들어가는 학생들의 입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인원 변동이 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국제학 특기 전형자로 뽑던 거를 뭐 이렇게 미래인재 전형으로 넘겼다라든지 과학 특기자는 폐지했다든지 그런 내용이라서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국제학 특기자 전형으로만 뽑았던 거를 미래인재로 여러 명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교과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100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20을 더 추가하는, 그리고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고 서류 100으로 본다라는 거. 논술도 내신을 따로 보진 않고 논술로만 100, 이제 최저가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무전공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안 뽑던 학과들이 이제 뽑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시에서 정시 같은 경우에 그냥 사회학, 인문, 자연 이런 식으로 통째로 뽑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무전공이 생겨서 생기는 이슈는 없습니다. 크게 막 인원적인 변동이나 이런 건 없는데, 원래 이제 학부를 뽑아서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한다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국제학부, 특수교육과, 과학교육과, 간호학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신설되면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됐고, 디자인, 체육과학 이런 것들은 이제 1학년 때 그 성적에 따라 가지고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정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스크랜턴이라고 원래 자유전공을 따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써져 있는 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이런 학과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과들은 전과 및 전공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받는 거니까 저 일자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인원 변동이 거의 없죠. 제가 인원 변동 된 것만 옆에 따로 표시를 했는데, 화학 나노과학과랑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둘이 같이 뽑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눠지면서 12명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과학과에 13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뽑으니까 사실상 인원 변동이 없는 거고요. 이제 전자전기공학을 새로 신설해서 뽑아서 16명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뭐 휴면 바이오공학과 2명 빠지는 거, 컴퓨터공학과 2명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인원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작년 입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인원이 늘어났으면 이제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쓸 수 있겠다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인원이 만약에 줄어들었으면은 작년에는 요 정도 컷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선발로 바뀌었고, 진로 선택 과목 비중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추천 인원 조정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 비중을 확대시킨 게 크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이대를 쓰는 학생들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을 B나 C를 맞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본적으로 A를 깔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점수 깎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B나 C를 받은 학생들은 조금 쓰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처음 1차로 서류가 들어갈 때는 5배수를 일단 뽑기 때문에 뭐 작년에 한꺼번에 뽑았던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학생들이 더 붙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라서 최종적인 입결 막 우리가 50% 컷, 70% 컷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면접에서 뒤집는다면. 예, 그래서 입결은 조금 더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내신에서 좀 일정 점수를 받고 그다음 면접에서 조금 깎이더라도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작년 입결보다 조금 낮아도 써도 되겠지라고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본인이 면접을 굉장히 잘한다면 조금 낮아도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 양날의 칼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잘 아이랑 얘기를 하시고 학생 본인이라면 내가 면접에 강한가, 그만큼 비교과 활동이 잘 채워져 있어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과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요 날짜 같은 거 잘 생각을 해 두시고 날짜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최종자 70% 컷이고 어디가에 나와 있는 거고 쭉 보시면 성적대가 다 비등비등합니다. 크게 벌어지진 않죠. 근데 작년 것만 보고 나 이거보다 높으니까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고, 한 3개년 거 보시면서 요 정도 되니까 한번 써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인지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오히려 이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교과에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죠. 그리고 최저 같은 경우도 교과는 없고 종합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원 변동이 된 것들이 대부분 인원이 좀 증가했죠, 오히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증가된 인원인데 오히려 종합 전형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내가 인문 쪽에서 해서 인문 쪽 쓸 거야, 자연 쪽 가서 전공 이런 쪽으로 쓸 거야 하는데 스크린턴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계열 없음이 있단 말이죠. 계열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자유전공이나 국제학부 나눠서 뽑기는 하는데 국제학부는 아무래도 외고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좀 더 많이 쓰고 그런 곳에 활동이 좀 많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뭐 전공 적합성 아니면 뭐 공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종합전형인데 조금 더 학업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계열이 없다 보니까 자유전공이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판적 사고를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활동했는지가 좀 더 중요해지겠죠. 근데 인원 변동도 가만히 잘 보시면은 인문 쪽보다는 자연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 학생들을 더 뽑겠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호학부는 인문, 자연, 인문도 5명 뽑는다는 거. 약학도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으로 11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약학 전공이 있고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있는데 둘 다 약학부죠. 둘 다 약학부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뭐 3, 6,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이 포함된 상태에서 2개 옵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인문이랑 자연 쓰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요 최저들을 잘 확인을, 내가 지원할 학과가 어떤 최저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문계열은 국어 무조건 봐야 되고 국제학부는 국어 무조건 봐야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무조건 응시해야 되고, 그런 최저를 맞추는 것도 일반 자연계열은 수학이 포함돼서 이하 모라는 거,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입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국제사무학과, 독어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영어영문, 중어중문 이런 학과들을 보시면 지금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점수가 좀 등급이 낮은 것처럼 보이죠. 아무래도 뭐 이 정도의 외고 친구들이 조금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고에서는 그 학과들이 이어져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얘네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일반고에서 만약에 내가 불어불문학과가 낮아, 그러니까 나도 지원해 볼래, 이렇게 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만큼 비교과를 채울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고가 뭐 성적이 좋네 나쁘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외국어 학과에서 외국어 활동을 한 학생들을 뽑을 거예요. 당연히 외고 쪽에서 활동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올해 신설해서 새로 뽑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종합 전형으로 뽑지는 않았었죠. 다 국제학 특기자 이런 걸로 뽑았었는데 새로 생긴다라는 거 그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특수 목적고가 있는 게 아니라서 내신이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인기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가 등급컷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비교과 활동으로 뭔가 보충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과다 보니까 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나 이런 비교과 할 거야. 나 이런 활동 할 거야.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학교든. 그건 어떤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인기 있는 학과는 그만큼 정보도 많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 이 학과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점수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인원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학교들처럼 무전공으로 뭐 어떤 거 뽑을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변화된 게 크게 없어서 인원 변동 크게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료 생계인 거.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인문 1, 2, 자연 1, 2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뭐 인문 1, 2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뭐 학교 일정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크랜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 1, 인문 2, 자연 1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보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연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꼭 포함돼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무전공도 원래부터 우리는 계열로 뽑고 있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과를 늘리고 자연계열 쪽에 좀 더 사람 많이 뽑을 거야.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는데,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일괄 모집에서 단계적 모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내신이 낮아도 면접이 자신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종합 논술 전형에서 약하게 수능 최저 조건이 완화된 거. 뭐 사실 논술 같은 경우에 최저가 약화된 게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뭐 내신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논술 100이니까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술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종합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이 조금 낮아, 그래도 난 최저를 맞출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대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대 관련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